자, 첫 번째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서북청년단이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이제 해방 직후에 실존했던 조직입니다. 지금 그분들의 희생과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못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정말 암울했던, 그리고 정말 그 현실을 우리가 잊지만 하다 보면 그걸 기어가 상기하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나라가 한마디로 이 망국으로 치닫는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근데 서북청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해방을 맞이한 직후에 38선이 그어졌고 38선 이북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이죠. 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도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남북이 함께 태극기 휘둘렀어요. 그 태극기로 일제히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들이 북한에서는 조만식 선생 그리고 한경재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민주당과 기독사회민주당이 창당이 됐었어요. 그 두 정당은요. 두 정당은 자유국가 그리고 지금만 말하면 진보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사회민주당을 한경재 목사님이 신해주에서 창당을 했고 평양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 중심으로 조선민주당이 창당됐습니다. 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38선 이북에서 자유국가 건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결국은 김일성이가 소련 군부의 힘을 입고 들어와가지고 그들 무력으로 진압을 했죠. 38선 이북에서는 정말 피 흘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는 그런 투쟁을 그분들이 겪었던 겁니다. 수많은 동지들 가족들이 찢겨 죽어가고 불에 타 죽고 교회가 다 불사라지고 이런 공산주의와 맞서가지고 그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김일성에 의해서 그리고 공산주의의 압박에 의해서 정말 반일륜적인 짐승보다 못한 그런 정말 탄압적인 오죽하면은 신의주 학생 방공의거 사건이 있습니다. 신의주 아시죠? 거기서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공산주의의 폭정에 못 이겨가지고 김일성을 타도하는 운동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45, 46년도 그 시점에. 그때 소련 군부가 어떻게 그들을 해산했느냐. 소련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전투기로 소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시위대, 정말 평화 시위대를 진압을 했던 그게 북한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현실입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남한 국민들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역사를? 이게 남의 나라라서 북한 나라라 가지고 북한 역사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야 될까요? 여기서 대한민국 현실이 나오는 겁니다. 북한에서 자유국가 건국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던져가면서 지켜오던 그들이 결국은 북한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래도 남한에는 미국이 들어와서 자유 진영의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려가지고 힘을 모아서 다시 자유국가를 남에서 건국하고 북한까지 자유국가에 우리가 해방을 시키자. 그런 일정으로 그들이 남한을 내려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다 내려온 거예요. 물론 가능했던 게 건국준비위원회를 북한에서 건국준비위원회 결성을 조선민주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했기 때문에 모든 38선 국경지대를 조선민주당 당원들, 청년들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수십만 명이 동시에 내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들이 역사를 내려오고 나니까 남한 국민들 보니까 이거 웬걸? 남한 국민들은 남노당에 의해서, 남노당 아시죠? 남조선 노동당, 그때 공산당 이제 남쪽 공산당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 가지고 공산주의 철저하게 쏟고 있는 거예요. 남한 국민들. 왜? 공산주의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때 아시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때 소련 혁명과 중국의 그 혁명을 통해 가지고 막 처음 들어왔던 이데올로기예요. 이게. 우리는 일제시대 때 일제 압박 속에서 해방을 맞았는데 공산주의 이념, 야, 이 더불어 모두가 다 잘 사네? 부자 가난한 자 없이 다 함께 잘 사. 얼마나 좋은 지상 나온 것 같은 그런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남한의 국민들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대다수 남노당이 가입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북에서 내려왔던 그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 웬걸? 남한 국민들은 공산주의 실상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결심을 해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북에서 내려왔던 모든 청년 조직을 하나를 뭉쳐서 만들었던 게 서북청년단입니다. 그게 46년 11월 28일 날 창단됐던 조직이 서북청년단입니다. 11월 30일입니다. 정정할게요. 46년 11월 30일 날 서울 YMCA 거기서 이제 YWCA인가요? 거기서 이제 서북청년단 처음으로 북에서 내려왔던 모든 청년단이 하나로 뭉쳤던 거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계몽운동이었습니다. 남한 국민들이 공산주의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산주의 횡포와 그 폭정에 대해서 고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국민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로 정말 이름 날리던 그런 조만식 선생 이런 분들이 있고 그 소련군에 해가지고 네? 구금돼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많은 교회가 산정형 교회를 비롯한 많은 이제 그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정말 그 부흥을 했었거든요. 많은 교회가 그 공산주의 탄압에 해가지고 불타고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을 들으면서 남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쏘갔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래야 너나 할 것 없이 남노당을 이탈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탈을 보이니까 그 남노당 그 세력도 아까 말했던 전평 지금의 민주노총의 전신이었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그들이 그 노동자들이죠. 공산주의 진영이 노동자들인데 그놈들이 서북청년 당원들이나 애국진영 청년들을 그 집을 급습해가지고 살해하고 방화 지르고 이런 일들이 자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동지들이 북한에서도 우리 많은 가족과 동지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싸우다가 피를 선혈을 흘려갔는데 남한 땅에 와서 쫓아도 저 거짓된 세력들한테 국민들 기망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가 당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당한 만큼 보복하자 해가지고 시작됐던 게 백색 테러입니다. 그래서 그 서북청년단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서북청년단 역사 인식들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대한민국 어린아이부터 해서 국민이라면 서북청년단 정말 존경해야 돼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건국을 못했으니까 그분들의 결단과 희생이 없었으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제주 4.3 사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최근 그런 말 했죠. 마침 민주화 운동을 또 격상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어떤 보상까지 한다고. 정말요. 지금 저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그 제주도에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 단체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제주도에 갈 수 있는 여건만 돼준다면 전 당장이라도 제주도에 내려가가지고 제주 4.3 그 유족들을 직접 대면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대면에서 내가 소속차에 쫓길 입고 만나서 그분들 내가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설득해야 되고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때 이미 그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거기는 그 남노당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억울한 희생들이 있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때 역사적 현실을 왜 망각하냐는 거죠. 4.3 사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물론 많은 제주도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쏟고 기만당해가지고 그들에게 기만당해가지고 뭐 거기 한라산에 끌려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초토 작업 통해서 이제 많은 무고한 시민들 죽은 건 사실이에요. 아무랬던 역사죠. 하지만 바로 직후에 벌어졌던 6.25 동란 기억하지 않습니까? 6.25 동란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남북계 국민들이 그 김일성의 그 전쟁 야유 적화 야유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 국민들이 무고하게 죽은 것 같습니까? 왜 그 현실을 잊냐고요.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4.3 사건을 접근한다면 이해 못할 국민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때 역사적 사정을 이해를 하고 오히려 서로 역사적 정말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죠. 서로 과거 역사를 용서하고. 네? 만약에 그들이 서북청년단에 그런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 제주도도 지금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소련과 그 중국도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던 것처럼. 자, 이것 때문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역사 왜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서북청년단이 공식적으로 재건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바로 나갈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 애국진영에서조차도요. 우리 서북청년단 이제 재건했던 저희들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국진영 인사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전부 다 서북청년단 왜 이 정도 왜 못나서? 서북청년단이면 과거 명성을 날려가지고 저 종북 세력들 때려 죽이든 또 족치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체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 애국진영 보수진영이라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대한민국 역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서북청년단 어떻게 깡패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테러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그 11월 28일 날 서울에서 재건하면서 사실 재건할 때는 많은 이제 기대를 많이 품었었죠. 하지만 막 출범할 때 우리 조직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 서북청년단 로고가 그때 당시는 해골이었어요. 해골이 그 서북청년단 우리가 재건을 할 때 그때 그 상징 우리가 깃발을 만드는데 해골을 만들었습니다. 그 해골은 무슨 의미냐면은
백골사단이라고 아시죠? 지금은 3사단, 백골사단이라고 불리죠. 그 3사단이 그때 당시에 왜 그들이 우리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북에는 그 서북청년단이 결국은 나중에 남한의 이제 군부 내에도 남루당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다 있다 보니까 군부 내에도 믿을 만한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신대령이라는 분이 북한 출신이죠. 이북 출신의 한신대령이라는 분이 서북청년단 선욱이성이라는 그 단장님을 찾아와가지고 단장이 찾아와가지고 남한 청년들은 지금 이념으로 무장이 돼 있지 않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근데 북에서 내려왔던 서북청년 단원들 당신들은 확고한 반공 이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북청년 단원으로 우리가 그 군대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협조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선욱이성 거기 단장이 좋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서북청년 단원 3,000명이 만든 게 18년대입니다. 18년대. 그 18년대가 성격해가지고 3사단으로 성격을 했죠. 근데 그들이 이제 6.25 때, 6.25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북에서 내려왔던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 전쟁에 나갈 때 그 헬멧에다가 우리 그 철모죠. 철모에다가 해골을 그린 거예요. 해골을 그렸던 게 그게 이제 상징이 돼서 지금까지 백골사단이라는데 그 해골을 그렸던 건 저게 해골이 아닙니다. 나의 해골이에요. 내가 죽어서 내가 백골이 돼서라도 내 고향 이북을 북한을 다시 되찾겠다. 자유로 수복하겠다는 그런 결기로 그 철모에다가 해골을 그렸던 거예요. 그게 상징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북한 6.25 전란 도중에도 북한 군대는 3사단이라면 백골사단은 다 도망갈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서북청년단 한 부분의 역사예요. 거의 전체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깃발 보이시죠? 이 깃발이 서북이라는 단어 한자로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북이라는 이제 그 한자가 그 원형으로 만들어진 저 로고가 있는데 바로 저 로고가 46년 그 11월 30일 날 거기 서북청년단 처음 결성했을 때 만들었던 그 로고입니다. 이 로고가. 그래서 우리가 그 2014년도에 재건 이후에 2015년도를 거쳐가면서 우리 조직 내부의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우리 일부 함께 하시던 분들은 좀 강경하게 우리가 서북청년단 젊은 친구들 앞장 세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테러와 같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주요 이제 자익인사들에서 테러를 또 하자. 그리고 만약에 구속되더라 그들을 도와주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저 종북 세력들, 저 불순 세력들이 역사를 왜곡했던 서북청년단을 깡패 집단, 테러 집단으로 매도했던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꼴인데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북청년 명예, 그분들의 명예를 우리가 실추시킨다. 이분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라는 국가를 건국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분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테러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노선의 갈등이 생겨서 그런 과정에서 결국 제가 이제 우리가 서북청년 재건의 원래 정신이 이겁니다. 그분들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서북청년단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젊은이들 존경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북한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지금 수만 명에 이른 걸 알고 있는데 3만 명인가요? 근데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탈북민들도 정말 이 얘기 들으시면 제발 절대 북한에 살다가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아니었다면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서북청년단 그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남한 국민들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문제 빚어졌어요. 북한 주민들 그 조상들이죠. 그 선조들과 빚어졌어요. 빚을. 그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못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건국 못했습니다. 그 역사의 과정에서 4.3 사건이 있었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북청년단에 대해서도 과거 서북청년단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이북에서 지금 탈북하고 내려오시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반드시 견제해달라는 뜻이고 그리고 서북청년단이 지금 제가 다시 제 조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구국결사대장의 직임을 그대로 제가 재건 때 맡았던 그 직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이제 저도 섭외하기 위해서 우리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알게 됐던 청년들한테 많이 제안을 합니다. 해왔는데 많이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서북청년 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3가지를 제가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두 번째가 오로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살 것. 세 번째가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그 세 가지를 제가 그랬거든요. 다들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거는. 근데 사실 이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식만 갖고 있으면은 저도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죽음을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면은 죽음을 우리가 계속 엄습해 옵니다. 쫓겨가게 돼요.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솔직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네? 당장 오늘도 기자회견 끝나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내가 사망할 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그 기본적인 자세 아닐까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 태극기 집회 때 한참 이제 탄핵 전이죠. 탄핵이 되기 전에 태극기 집회 때 제가 부산을 지원 나가는 길에 한번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깜빡 졸음 운전해가지고 100km 달리다가 그 트럭을 몰면서 가다가 옆에 벽면에 들어박았는데 참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음이 제일 피해갔잖아요. 그때도 차만 옆에 와서 다 완전 그냥 중파됐지만 저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는 졸음운전 안 하지만 아무튼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 저들의 그때 당시 우리가 해방 직후에도 그 남노당 세력들 그들에 해가지고 온갖 적색태를 당할 때 그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못했죠. 하지만 그 소북청년 다른 그 선배님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북한에서 많은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무참하게 죽어갔거든요. 눈앞에서 불사라지는 걸 눈으로 봐왔거든요. 그들 뭐가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기꺼이 내가 백골이 돼서라도 내 조국 그 북한 이북 땅에 내 고향국 이북 땅에 자유의 깃발을 꽂겠노라. 그런 결의를 가졌던 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참여를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조직 동지들이 전국에 계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사실 그 자금적이나 이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못 움직이고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부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서북지에 참여하고 싶다. 자기도 지금 현 정부 보니까 정말 괘씸한데 자기도 하고 나 앞장서가지고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입하겠다고. 그럼 내가 물어보죠. 혹시 태극기 집회 나오십니까? 나온 적은 없대요. 개인적으로 바빠가지고. 그럼 서북청년대에서 얼마나 하십니까? 하면 그냥 우리 정암실 대장님 발언하는 게 얘기 듣고서 자기는 저 뜻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단은 알겠다. 그러면 한번 만나자. 얼굴 한번 만나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전화 끊은 다음에 전화번호 내가 저장을 해가지고 저장하면 이제 페이스북하고 이런 걸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SNS 활동 내용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놈들 순좌파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세력들이죠. 이놈들이 악의적으로 우리 조직 내에 침투하기 위해서 서북 청년단에 침투를 해가지고 조직 내 침투해가지고 한마디로 걔네들이 이미 계획했던 이제 테러 집단인 것처럼 걔네들이 막 과격하게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 그리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역사시간에 배운 게 사실이네. 야, 이 서북 청년단 저거 했다면 저 사람들 저 깡패 집단이고 어떡하면 욕설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결국 걔네들 그걸 노려가는데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안 통하죠.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북 청년단의 10살이 제가 전국적으로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 단원을 영입할 때는 명백하게 각서까지 받고 다짐을 받고 충분히 검증이 된 다음에 한 명을 영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북청년단이 다시 청년 조직을 제가 재건하고 이로 인해서 과거에 내려와서 남한 국민들을 계몽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같이 현 문재인 정권에 해가지고 깜짝까지 쏟고 있는 이 대북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